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금 검찰에 출석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경찰 인력들도 모여 있는 상황을 현재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 이 화면, 지금 이 화면인데요. 서울중앙지검 옆에 지금 나와 있는 현장 함께 보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을 할 예정인데요. 이달 초에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 대장동 미래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검찰에 출석하는 게 됩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현장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집회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은 오늘 변호사 한 명만 대동해서 출석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반대인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함께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보수, 진보 이렇게 집회가 열리고 있고 큰 충돌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역시도 이 현장에 나와서 이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검찰은 앞서 오늘 9시 반까지 나와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이렇게 모여있는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10시 30분쯤 입장을 밝힌 뒤에 청사에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밝혀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수 집회, 왼쪽에 보여드리는 화면이 보수 집회가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화면이 진보 집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금 이 수사들이 부당하다, 정적 제거다라고 입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곧 조사실에 들어가게 되겠고요.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공정미디어 소위 위원 그리고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잠시 뒤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18일 만에 두 번째 검찰 조사인데 앞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때 성남지청 출석을 할 때 그때도 뭐 두 분께서 보셨겠지만 앞에 서서 한 10분가량 이렇게 쭉 입장문을 읽는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 역시도 그런 내용이 지금 준비가 돼 있다고는 전해져 있습니다. 어떤 입장을 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원 변호사님? 그 운동권 정치에 유습이 참 많이 남아 있는데요. 무슨 입장문 이야기하면 항상 이제 뭐 역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나오던데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고생하는 단어가 저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내용을 보면 무슨 정치범이 아니고 양심수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지역 토착 비리죠. 본인이 이제 지자체장으로 있었을 때 일어난 지역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 여부를 따지는 데 있어가지고 또 역산이 민주주의인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참 우리도 그 이제는 이런 그 상투적인 운동권 스타일의 상투적인 단어 사용이나 뭐 이런 양심수 코스프레 그만할 때도 됐다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준비를 하셨을지는 한번 보시죠. 입장문 뭐 아직 저희가 본 것은 아니지만 원 변호사께서는 다소 좀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설 변호사님 말씀 바로 들어볼까요? 일단 뭐 저는 이 지금 현재 어떤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의 수사가 상당히 불공정하다라는 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여사의 뭐 주가 조작 문제 최근에도 불거졌지만은 뭐 이런 문제들이 뭐 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지금 그 측근들까지 이루어지는 어떤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 이런 문제 그리고 이것들이 전부 다 그냥 단순히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수사인가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라는 점 그다음에 정치적인 수사이지 않는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의 수사의 부당함을 한번 저는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지자들이 지금 많이 나와주셨기 때문에 지지자들에 대한 어떤 호소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지자들의 호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화면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이른 시간부터 지지자들 그리고 보수단체 찬반 집회 열리고 있습니다. 청사 인근이 다소 지금 소란스러운 분위기고요.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막 확성기로 소리를 크게 틀고 새를 과시하면서 욕설을 주고받고 있다라는 현장의 상황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경찰 기동대 역시도 차로와 인원을 이렇게 좀 통제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는 변호사 한 명만 대동해서 출석하겠다고 밝혔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모여 있고 그렇다면 의원들은 나오게 될까? 이것도 좀 궁금한데 설 변호사님 지금 네. 나가겠다 좀 전해지고 있는 의원들이 있습니까? 지금 저기 화면에 나와 있다시피 최고위원들이 지금 이미 현장에 나와 그렇죠. 계시고요. 최고위원들은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법률위원회 양분남 위원장이라든지 뭐 김현정 원외 협의회장 그다음에 뭐 박찬대 최고위원, 정청래 최고위원, 수 최고위원들 지금 굉장히 뭐 지금 의원들이 상당히 다수 있으실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저 자리에 안 있으시더라도 오늘 시간이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지지자들이 오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본인 지역구와 관련된 또 지지자들이 있으면 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현역 의원이라면 또 안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많은 수의 아마 의원들이 올 것이라 생각을 하고 아마 끝날 때까지 아마 저 앞에서 대기를 하고 아마 그렇네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찬대, 뭐 정청래, 김남국 등의 의원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 그런 차량. 이재명 대표 지금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차량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들어오는 차량들을 하나하나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변호사 한 명만 대동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나온다는 것 같은 이 의원들의 모습이 계속 보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들? 사실은 오늘 이 현장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누군지는 주목해서 그 명단을 확보할 필요는 사실 있어요. 명단이요? 그게 왜 그러냐? 명분은 야당 탄압이잖아요.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는 명분, 그리고 이제 민주당도 야당 탄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어요. 그게 이제 사실 민주당의 일치된 의견인데 야당 탄압이라고 하면 모든 의원이 다 나와야 돼요. 야당을 탄압하는데 안 나가는. 잠시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을 하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 손을 흔들며 지금 지지자들 그리고 이 현장에 나와 있는 인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서울중앙지검 서문에 지금 도착해 있는 현장 함께 보고 계십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 상황 야당 대표에 대한 초유의 소환 조사, 정적 제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다만 국민의힘은 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개인의 비리를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나와 있는 지금 상황 보고 계시는데요. 오늘 지금 전해지는 것으로는 서면 진술로 이야기를 한다. 30쪽 정도 준비를 했다고 되어 있고 검찰에서는 한 100쪽 정도 준비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내용이고 이것이 뭐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한 몇 시간 정도 조사 예상하십니까? 꽤 늦게까지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야간 조사 원래는 이제 8시간 조사가 원칙입니다만 지난번에도 한 12시간 했잖아요. 동의가 있다고 한다면 뭐 야간 조사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밤 9시 이후 조사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받고 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9시가 넘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오늘 뭐 원래는 검찰에서 이틀 2회차 조사를 예정을 하고 있다고 말을 했지만은 뭐 이걸 1회차라도 줄일 수가 있고 실제 제가 봤을 때는 이 검찰 조사가 큰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100쪽 분량의 어떤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하지만은 여기에서 묻지 못한 것들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신문을 통해서 그대로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듣나? 법정에서 오히려 판사 앞에서 재판장 앞에서 얘기를 듣는 것이 오히려 검찰의 입장에서도 훨씬 더 뭐 수월한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두 번의 절차가 갈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의 조사가 과연 뭐 큰 이 사건의 기소에 있어서 큰 실익이 있냐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뭐 어차피 기소는 예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그냥 한번 뭐 서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검찰로서는 이 대표가 어떤 태도로 나오는지 그다음에 이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검찰에서는 어떤 질문 어떤 방향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서로 탐색의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전에는 서문에서 이재명 대표가 잠깐 내려서 인사를 했고요. 지금 이 화면은 지금 현관으로 이동을 한 내용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지금 현장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관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차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서문에서 인사를 했고요. 취재진이 많이 모여 있는 현관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입장을 좀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 10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과연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이냐 함께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이 현장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현장입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입니다. 이제 이 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 죄도 면해주고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살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겨울이 아무리 깊고 길다 한들 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크고 강하다 해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대장동과 위례 사업에 관한 제 입장은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에 다 담았습니다. 곧 여러분께도 공개하겠습니다.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호황된지, 객관적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순리와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주어진 소명을 피하지 않고 무도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 등은 대표님께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오는 거는 개별 알아서 취재하시는 겁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에 출석하는 현장 그리고 출석에 앞서서 입장을 내놓는 입장문 보고 있습니다. 예, 현관 앞에서 입장을 발표했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조사를 위해서 이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예상되는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의 조사가 예상이 됩니다. 지난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 수원지검 성남지검에 출석했을 때도 한 12시간 정도 조사를 했고 밤늦게 나왔었고요. 그때 나왔을 때도 의원들이 밖에서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낸 부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현장을 기억해달라. 오늘 이 현장은 윤석열 독재 정권의 법치주의 현장 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다. 또 윤석열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 국가 정권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이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입장 아까 전에 발표한 내용 저희가 지금 화면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 오늘 이 현장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현장입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입니다. 이제 이 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 죄도 면해주고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살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겨울이 아무리 깊고 길다 한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입장 발표 함께 들었습니다. 이 현장을 기억해달라, 또 권력자와 가까우면 죄도 면죄된다, 이런 내용을 밝혔고요. 오늘 원영섭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 소위위원,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입장 좀 짧습니다. 발표가 네. 그전에 한 10분 정도 했었던 성남FC 상황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은 생각보다 좀 짧았고,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우리가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이냐를 예측을 해봤었는데 그에 비해서 그런 원 변호사께서 예상했던 내용들이 다 담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 짧게 이렇게 간략하게 내용을 말한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역사란 단어는 이야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역사관. 예. 근데 이제 마치 이제 열사의 모습을 흉내내고 뭐 양심수 코스프레 하는 그런 거는 이제 큰 틀에서는 유지하셨는데, 아마 더 이상 이제 말을 길게 하기보다는 서면 예. 진술에 본인의 생각을 많이 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들어가기 전에 입장문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예. 나온 이야기들이 또 다른 논쟁을 만들 수도 있고,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핵심만 담으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변론으로서의 디테일은 서면 진술서에 담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가신 것 같습니다. 예. 설 변호사께서도 이 현장 어쨌든 당의 일원으로서 보시면서 많은 생각하셨을 것 네. 같습니다. 입장 발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당원이기도 하고 또 당 대표가 이제 저렇게 검찰의 수사 라인, 포토 라인에 쓰는 게 뭐 달갑지만은 않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아까 이재명 당 대표가 얘기한 대로 지금 부당한 검찰 수사라고 규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떤 본인의 뭐 행정가로서의 어떤 보면 본인이 가장 치적으로 삼았을 만큼 가장 1호 사업이 대장동 사업이었거든요. 예. 거기를 통해서 공공이익 환수를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본인이 행정가로서 시장으로서 이런 일이 없는데 이것이 죄다라고 해버리면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과거가 부정당하는 것이거든요. 어찌 보면 본인이 이제까지 대통령 후보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경기도지사까지 이어져 오는 행정가, 일 잘하는 이재명이라는 어떠한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예. 그것에 대한 어쩌면 부정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으로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본인의 인생을 걸고,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 생명뿐만 아니라 이 인간 이재명이라는, 그리고 시장 이재명으로서 어떤 이 모든 것을 걸고 항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무고함을 밝혀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참 예. 오늘 이재명 당대표가 굉장히 힘든 하루겠지만은, 긴 하루겠지만은 예. 당당하게 임하셔서 본인의 무고함을 조금이나마 검찰에게 설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에 입장을 담았다라는 입장도 조금 전에 공개를 했잖아요. 네. 지난번에는 SNS에 그 입장문이 6쪽 정도 되는 것을 아예 공개를 했었고, 이번에는 그 입장문이 한 30쪽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SNS나 어떠한 내용을 통해서 민간에 공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서면 진술서를 내는 것, 이게 좀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떨까요? 유리할까요, 이재명 대표에게? 이재명 대표는 이제 성남 FC 사건에서도 보듯이 서면 진술서를 내고 사실상 그 다음 진술을 전부 거부를 하셨어요. 묵비권과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묵비권과 비슷하게 이제 대응을 하셨고, 이번에도 똑같이 서면 진술서를 내고 이제 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은 됩니다. 예. 근데 서면 진술서의 내용이 그 전의 내용보다 많아진 거는 이게 사실관계가 굉장히 많아요. 대장동 사건이 기니까요. 대장동 사건이 굉장히 길고, 대장동 일당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 뭐 정치자금 수수까지 그런 의혹까지 많은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예. 그 10년이 넘는 일들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의 포인트마다 설명을 하려 그러면 성남 FC 때의 서면 진술보다는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제 서면 진술을 소환을 하되 서면 진술을 내고 진술 거부를 하는 게 사실 그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예요. 이게 가서 이제 소환을 응하지 않고 서면 진술을 하거나, 서면 진술을
안 하고 소환 가가지고 이제 신문을 받거나 거기서 진술 거부권을 하거나 아니면 뭐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이런 행태였는데, 그런데 아주 특이한 사실은 그 방어 방법을 이재명 대표가 개발했다고 보여지기도 할 정도로 이런 사례가 그렇게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거든요. 그렇습니까? 근데 과연 이제 앞으로 정치인들이 수사를 할 때 예. 사면 진술을 하고 그 다음 사항을 이제 묵비를 한다. 소환은 했고 나는 이제 소환했으니까 나한테 구속영장을 신청하려 그러면 소환에 불응했다는 걸로는 신청해서는 안 돼. 요 방어 전선을 형성하는 게 될 것 같고요. 아마 이게 검찰 단계에서의 방어 전선은 어느 정도는 유효할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이제 물론 법원에 가면 이걸 그냥 단순히 꼼수라고 평가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고 이렇게 서면 진술서로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 변호사의 입장 좀 들으셨잖아요. 네네네. 동의하십니까? 일단 이 부분은 일일이 질문에 대해서 구두로 진술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딱 설명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는 질문을 조각조각 내서 어떤 편린들을 하나씩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그 질문에 앞서서 이 대장동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 계기, 당시의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현재 바라보는 대장동 사업과 당시 그 2014년 현재 2010년대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과정에서의 어떤 대장동 사업은 좀 다르거든요. 우리가 지나고 와서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 대장동 일당들, 김만배 씨라든지 대장동 일당들이 거둬들인 수익이 천문학적인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게 이상한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많은 이익을 취하게끔 해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당시 기준으로 간다고 한다면 또 달리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당시의 상황들을 아마 시장으로서 본인의 입장에서 본인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알기로는 이 30여 페이지에 관련한 어떠한 그 진술서를 본인이 거의 작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검찰도 검사 한 명이 이걸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조사하는 검사와 그다음 옆에 있는 검사,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이 조사를 같이 동시에 이걸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예. 한다면 서로 공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하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진술서를 토대로 해서 큰 줄기를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 이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뭐 진실에 맞는 부분, 그리고 평가의 부분, 그러니까 이 법리적으로 평가의 부분은 굳이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죠. 단순히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에 가서 얘기를 하면 재판장이 그 부분을 진술을 듣고 또 판단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큰 줄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어떤 문답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조사는 부부장급 검사가 맡을 예정이고요. 애초에 박균택 변호사가 입회를 할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전해진 바로는 김필성 변호사가 입회를 하는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박균택 변호사님도 같이 들어가시더라고요. 같이 들어갔습니까? 네, 같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전해지는 내용들을 저희가 일단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 측은 이 소환 조사 시간을 정하는 것이라든지 횟수를 정하는 것들, 이런 부분이 검찰이 일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이렇게 피조사자가 말하는 게 좀 이례적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전에 계속 이례적이다라고 말하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아서요. 예를 들면 티타임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지금 이렇게 서면 진술로 대체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 대표기 때문에 이 수사 상황들이 조금은 이례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세요?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좀 특히 있다고 이 보세요. 소환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소환에 관련해서는 보통 피의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검찰에서 일반 개인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회사 대표 같은 경우는 회사 대표 비서실이 있으면 비서실에 한다거나, 아니면 변호사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이 소환 과정에서도 너무 이것을 그냥 정말 형식적인 소환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걸 언론을 통해서 보게끔 한다라는 것이 오히려 망신주기 아니냐. 그리고 충분히 변호인들도 검찰과의 어떤 소환 이런 부분은 조율을 해서 가장 그 피의자가 시간적 여유를 많이 낼 수 있고, 그런 시간을 정해서 이제 맞춰서 하는 것이거든요. 굳이 어떻게 이 날까지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닌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는 한은 대부분 조금 좀 유동적으로 이것을 좀 시간을 조율해서 잡는 것이 일반적이고,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검찰이 이걸 너무 언론에 빨리 이것을 알림으로써 당대표 입장에서는 언론
언론을 통해서 보는 약간 조금은 황당한 상황이 왔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내세웠던 것 같고 그래서 서로 말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조사가 진행이 될 텐데요. 검찰에서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어떤 특별한 물증이나 증거들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제시하게 될까요? 반드시 제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그 전에 성남 FC 사건 때도 보면 네이버 문건, 종합 민원 문건을 이제 제시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이제 그 기재를 했고 그 기재한 게 이제 언론에서도 그때 나왔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 그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서 조사하는 목적이 어찌 보면 그런 이제 새로운 물증을 제시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응답을 듣기 위한 답변을 듣기 위한 목적이 오히려 뭐 가장 중요한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이재명 대표는 본인은 이제 좋은 뜻으로 했다 그러지만 그 좋은 뜻이라는 것도 사람의 내심에 있는 좋은 뜻이라는 건 아무도 몰라요. 제3자들이. 그 좋은 뜻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했던 수많은 사실관계를 종합해가지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각조각난 사실관계를 전부 다 확인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내심의 좋은 뜻까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질문하기 위해서 지금 부른 거고 뭐 100쪽 정도 된다 그러는데 예. 그게 이제 대부분 뭐 사실관계 확인인 거죠. 하나하나 디테일한 사실관계 확인. 예. 그 다 디테일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한 페이지당 질문이 한 4-5개 정도 있다고 치면 예. 100쪽이면 100쪽이면 4-500개 정도 되죠. 아, 예. 4-500개에 1분씩 질문한다 그래도 4-500분이 되고요. 예. 그러면 한번 질문하다가 답변 아무것도 못 들어도 한 6시간, 7시간 이제 그냥 넘어가는 건데 그거는 지금 10시 반에 이제 들어갔어요. 10시 반에 들어가면 인정신문이라고 해서 뭐 이름 뭐냐, 너 주소 뭐냐 이거 물어보는데 예. 그리고 나서 질문 몇 개 하다가 점심시간으로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과연 이런 이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답변할 의사를 가지고 나왔는지 알 수가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결과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어떻게 영장을 친다면 이게 병합해서 칠 것이냐 이런 부분들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영장 청구라는 것은 구속영장 청구라는 것은 예. 범죄가 중대하고 그다음에 증거 인멸이라든지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증거라든지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여요. 뭐 범죄 상당성이라는 것은 검찰에서 입증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그래서 그리고 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올바른 것인가?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뭐 검찰에서는 어떤 방탄 프레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정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구는 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는 실제 진짜 이것을 국회에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으로서는 부결시킬 수밖에 불체포 특권 없어요.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체포 동의서를 국회로 보내게끔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민주당으로서는 받아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차라리 가결을 시켜주고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 그건 검찰의 망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동의를 그렇게까지는 할까요, 하지는 그렇게? 않을 예. 것이라 생각이 이거 부당한 거죠. 기본적으로 뭐 재판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데 그것을 꼭 구속된 상태에서 해야 되느냐. 저는 그런 예. 부분에 있어서는 영장 좀 청구 회의적입니다. 이 부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장 청구는 반드시 할 것 같고요.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구속영장 청구돼 가지고 구속 대신 전례를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도주에 우려가 있었냐? 박근혜 대통령은 그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었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핵심적인 논리가 뭐냐? 예. 박근혜 대통령이 어찌 보면 그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증거인멸할 사람들이 증거인멸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힘을 갖고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그런 내부적인 논리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었어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도 야당의 대표지 않습니까? 예. 야당의 대표고 실제로 그 수족이라고 비춰졌던 정진상 이런 분들이 증거인멸 시도를 했었었고 그다음 그 핸드폰 예, 그런 혐의를 받고 있죠. 예. 그래가지고 그런 과정들이 이미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행해진 적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과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지 저는 뭐 그렇게 볼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조금 전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하는 현장 그리고 입장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공정미디어 소위의원,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